계단을 오르다 멈추신 적 있으십니까? 장 보러 나가시려는데 다리가 무거워서 망설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순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근육이 조용히 빠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열심히 단백질을 챙기고 계신 분들조차도 지금 방법이 틀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질병관리청이 2024년에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최신 결과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거의 1명이 이미 근감소증을 겪고 있습니다. 수치로는 9.4%입니다. 골다공증은 65세 이상의 18%에 달합니다. 같은 조사에서 여성 10명 중 3명이 이미 뼈가 심하게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가 2024년 12월을 기점으로 초고령 사회에 본격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었습니다. 이제 근육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 전체가 함께 마주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잘못된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효과 있는 방식은 무엇인지를 원인에서 결과까지 이어지는 흐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육은 왜 빠지는 걸까요? 운동이 부족하거나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어르신들이 놓치고 있는 세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마른 비만입니다. 다른 말로는 근육 감소형 비만이라고도 합니다. 체중은 줄어드는데 정작 지방은 그대로이고 근육만 빠지는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무게 줄이는 것에만 집중하시다가 식사를 줄이시고 그 결과 근육이 빠집니다. 지방은 거의 그대로인데 근육만 사라지는 것이지요. 보기에는 날씬해지신 것 같아도 실제로는 몸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몸무게를 줄이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육을 지키면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진짜 목표여야 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30세를 넘어서면서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40세 이후에는 해마다 1% 이상씩 감소합니다. 60대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30% 가까이 빠진 상태이고 70대를 넘어가면 최대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속도는 우리가 늦출 수 있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단을 오르기 힘들고 물건을 드는 것이 버거워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것만으로도 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감소증이 생기면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낙상이 생기면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은 합병증을 부릅니다. 당뇨병,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도 함께 올라갑니다. 수명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더 많이 드시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근육이 더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덜란드 라바우트 대학병원이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 36편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단백질 권장량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분들이 단백질을 더 보충하더라도 근육량과 근력에 추가적인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모자라지 않을 만큼 드시는 것이 중요하지 더 많이 드신다고 근육이 더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단백질을 올바른 방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둘째, 운동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원인과 결과의 연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백질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신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단백질 에너지 적정 비율이 7에서 20%에서 10에서 20%로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단백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 것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하루 체중 1kg당 1에서 1.2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몸무게가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 60에서 72g입니다. 달걀 하나에 단백질이 약 6g이니까 달걀로만 채우려면 하루에 10개에서 12개를 드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골고루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 끼에 단백질을 몰아드시면 안 됩니다. 대한영양학회 어르신 연구팀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몸은 한 끼에 최대 25에서 30g의 단백질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장과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달걀 3개 드셨다면 약 18g, 점심에 두부 한 모면 약 16g, 저녁에 생선 한 토막이면 약 20g. 이렇게 3끼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반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보다 질이 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낡은 생각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단백질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단백질 소화율 보정, 아미노산 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콩 단백질은 만점인 1점을 받았습니다. 우유, 달걀과 동일한 점수입니다. 쇠고기는 0.9 2점이었습니다. 즉, 콩 단백질이 쇠고기보다 품질이 높습니다. 그러니 두부, 콩, 된장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을 드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엌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고 단백질 함량이 특히 뛰어난 4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압도적인 단백질 식품이 무엇인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 한 모, 약 300g에는 단백질이 약 24g 들어있습니다. 단순히 양만 보면 적어 보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부에는 분지사슬 아미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근육에 직접 연료를 넣어주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성분이 근육 감소를 막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이 일본 도쿄대와 유럽 영양학회 공동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 가격도 부담 없습니다. 전주나 안동 어디서나 두모에 3,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아침에 된장국에 두부 넣어 드시거나 달걀과 함께 볶아 드시거나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드셔도 훌륭합니다. 두부를 달걀이나 생선과 함께 드실 때는 단백질 상호 보완 현상이 생겨서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2가지 단백질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연어입니다. 연어 100g에는 단백질이 약 20g 들어있습니다. 두부의 2배 이상입니다. 하지만 연어가 특별한 이유는 단백질만이 아닙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가 심혈관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몸속 만성염증을 줄여줍니다. 만성염증이 줄어들면 근육이 건강하게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즉, 연어는 단백질로 근육 재료를 공급하면서 동시에 근육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2.3배 많습니다. 100g에 약 10g입니다. 그릭 요거트의 장점은 단백질 함량뿐이 아닙니다. 유익균이 풍부합니다. 장내 유익균이 많으면 영양소 흡수 능력 자체가 좋아집니다. 단백질이 아무리 많아도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흡수가 안 됩니다. 반드시 달지 않은 무가당으로 고르시고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라벨에 락토바실루스 또는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나 견과류를 올려 아침으로 드시면 단백질, 항산화 성분, 좋은 지방을 한 번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콩입니다. 그냥 콩이라고 하면 별것 없어 보이시겠죠? 하지만 들어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마른 콩 100g에는 단백질이 약 36g 들어있습니다. 달걀보다 4.7배 높습니다. 닭가슴살보다도 높습니다. 심지어 연어보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 식품의약국 기준 단백질 소화율 보정 아미노산 점수에서 콩은 만점을 받은 완전 단백질입니다. 콩의 분지사슬 아미노산이 근육 발달을 돕고 식물성 에스트로겐 유사 물질이 심혈관을 함께 지켜줍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팀이 밝혀낸 결과에 따르면 콩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노년기 건강 상태와 수명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콩밥으로 드시거나 된장찌개로 드시거나 콩을 볶아서 드시거나 방법은 다양합니다. 청국장도 콩으로 만든 발효식품으로 단백질과 유익균을 함께 챙기실 수 있어서 특히 좋습니다.
여기까지 4가지 주요 단백질 식품을 말씀드렸습니다. 두부, 연어, 그릭, 요거트, 콩입니다. 이 4가지를 돌아가며 골고루 드시면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의 균형도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도 한 가지가 빠지면 근육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 지금 어르신들의 근육 건강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육이 있으면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더 빨리 찾아옵니다. 손주들 손잡고 공원을 걷고 싶으신 분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신 분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바로 그 꿈을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그 재료를 사용하라는 신호를 몸에 보내는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재료가 아무리 풍부해도 신호가 없으면 몸은 그 재료를 근육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서울대병원 노년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할 경우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효과가 단독으로 했을 때보다 2.3배 높아집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서는 저항성 운동, 즉 근력 운동을 주 3일 이상, 1년 이상 지속하면 근감소증 위험이 20%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헬스장에 다니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기구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허벅지와 엉덩이의 핵심 근육을 강화합니다. 하루에 10번씩 3번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서서 한 발씩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엉덩이 근육과 균형 감각을 함께 키웁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낙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까치발 들기입니다.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입니다. 종아리 근육을 강화해서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3가지 운동을 매일 10분에서 15분씩 꾸준히 하시는 것만으로도 근육 손실 속도를 의미 있게 늦출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드신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볍게 운동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단백질이 막 혈액으로 흡수되고 있는 시간에 운동이 그 단백질을 근육으로 가져가는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두부 된장국 드시고 30분 뒤에 의자 운동 15분, 점심에 연어구이 드시고 가볍게 실내 걷기 15분,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영양소인데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혈중 비타민 D를 적정 수준, 즉 25에서 80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수준으로 유지하면 근감소증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 기능을 조절하는 아펠린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드는데 비타민 D를 보충하면 이 아펠린이 증가하면서 근육 기능이 개선됩니다. 비타민 D는 연어, 달걀 노른자, 표고버섯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20분 이상 햇볕을 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연어를 드실 때 표고버섯과 함께 드시면 비타민 D를 더 다양하게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최 씨, 73살, 전직 어부 출신이신 분입니다. 수십 년간 무거운 그물을 다루며 일하셨는데 퇴직 후 몸무게 줄이겠다고 식사를 크게 줄이셨습니다. 6개월 만에 5kg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몸무게는 줄었는데 계단이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가셨더니 근감소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식사를 줄이셨을 때 빠진 것이 지방보다 근육이었던 겁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마른 비만, 근육 감소형 비만의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담당 선생님이 2가지를 권하셨습니다. 콩과 두부를 몇 끼 드시라는 것, 그리고 매일 의자 앉았다 일어나기를 20번씩 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 뒤 최 씨는 계단이 전보다 덜 힘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몸무게는 그대로이거나 조금 늘었지만 근육이 돌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질과 운동이 함께 만들어내는 원인과 결과의 연쇄입니다. 충주에 사시는 박 씨, 70살, 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신 분입니다. 달걀을 매일 2개씩 드시면서 건강을 챙기고 계셨는데 여전히 무릎이 시큰하고 손이 떨렸습니다. 달걀만으로는 하루 단백질 권장량을 채우기 어렵다는 것을 모르셨던 겁니다.
콩, 두부, 그릭 요거트를 추가하시고 까치발 들기와 한 발 들어올리기 운동을 매일 하신 지 2달 뒤 손의 떨림이 줄고 걷는 것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단백질 부족이 원인이었고 올바른 단백질 보충과 운동이 결과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백질과 근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근육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 왜 이것들이 중요한지를 진심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늘 새 것으로 교체됩니다. 오래된 근육 단백질이 분해되고 새로운 근육 단백질이 합성됩니다. 이 두 과정이 균형을 이루어야 근육이 유지됩니다. 젊었을 때는 합성이 분해보다 약간 빠릅니다. 그래서 근육이 늘어납니다. 나이가 들면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분해 속도는 그대로인데 합성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이 합성 속도를 유지하거나 높이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단백질과 운동입니다. 단백질 중에서도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중요합니다. 류신은 근육 단백질 합성의 시작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로 치면 시동키를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류신이 없으면 단백질이 아무리 많아도 합성이 제대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류신이 풍부한 식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콩류, 두부, 생선, 달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식품들과 일치합니다. 또한 단백질을 드신 후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식사 후 약 2시간 동안입니다. 이 시간에 가벼운 운동을 하시면 합성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단백질 드신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운동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중요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염증 반응이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인화이르 에이징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온몸이 서서히 만성으로 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만성 염증이 근육 합성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단백질만 많이 드시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염증을 줄여주는 식품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가 왜 좋은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를 함께 드셔야 하는지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연어의 오메가3, 두부의 이소플라본, 채소의 항산화 물질이 만성 염증을 줄이고 근육이 합성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단백질, 염증 조절, 운동. 이 3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우리 근육이 제대로 지켜집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직 60대이신 분들, 지금 시작하시면 충분합니다. 70대이신 분들도 늦지 않습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70대, 80대에도 올바른 식단과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 밥상이 달라지면 6개월 뒤 계단이 달라집니다. 1년 뒤 손주와의 산책이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 그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가 좋지 않아서 씹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씹기 어려우신 분들께는 두부, 달걀, 그릭 요거트, 청국장이 특히 잘 맞습니다. 두부는 으깨서 국에 넣으시거나 부드럽게 데쳐 드시면 됩니다. 달걀은 스크램블이나 계란찜으로 드시면 됩니다. 생선도 찌거나 통째로 끓여 살을 발라 드시면 부드럽습니다. 단백질을 갈아 마시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액체 형태로 드시면 포만감이 낮아 다른 음식을 더 드시게 되고 씹는 과정이 없어지면 턱 근육과 소화기관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장이 좋지 않은데 단백질을 많이 드셔도 될까요? 이 부분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장 기능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께는 오늘 말씀드린 권장량이 적절합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제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담당 선생님의 지도 아래 드시는 양을 조절하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은 요리하기 번거롭지 않을까요? 혼자 계신 분들을 위한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달걀 삶아두기, 두부 사다 된장국에 넣기, 그릭 요거트 사서 냉장고에 두기. 이 3가지만 해도 하루 단백질의 절반을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청국장은 끓이기만 하면 되고 생선은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로 손쉽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가실 때마다 삶은 달걀 3개, 두부 1모, 생선 1토막만 사오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합니다. 4번째 질문입니다. 위가 좋지 않아서 많이 못 드시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량으로 자주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3끼를 드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5번으로 나누어 드셔도 됩니다. 아침 식사, 오전 간식, 점심 식사, 오후 간식, 저녁 식사. 각 번마다 작은 양이라도 단백질이 들어간 식품을 드십시오. 그릭, 요거트 반컵, 달걀 하나, 두부 1조각이면 됩니다. 소화에 부담이 덜한 형태로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퀴노아나 병아리콩처럼 낯선 식품을 꼭 드셔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부, 콩, 달걀, 연어, 된장, 청국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식품들은 우리나라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우리 몸이 오랜 세월 익숙하게 받아들여온 것들입니다. 새롭고 생소한 식품을 억지로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전통 식재료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아침에 식욕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침 식욕이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그릭 요거트 1컵에 견과류 1줌이 좋습니다. 먹기 가볍고 준비도 간단하면서 단백질을 10g 이상 드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두부 된장국도 아침 식욕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냄새와 따뜻함이 소화기관을 깨워줍니다. 이렇게 부담 없이 시작하시면 자연스럽게 아침 식사 습관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방법은 있습니다. 이가 좋지 않아도, 신장이 걱정되어도, 혼자 계셔도, 위가 약하셔도 우리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나가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랜 세월 먹어온 전통식품들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훌륭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현대 영양학을 몰랐지만 수백 년의 경험을 통해 가장 좋은 조합을 이미 발견해 두셨습니다. 된장찌개에 두부를 넣는 것이 그중 하나입니다. 된장은 콩을 발효시킨 것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콩의 단백질이 더욱 소화되기 쉬운 형태로 바뀝니다. 여기에 두부를 넣으면 단백질이 2배로 늘어납니다. 두부의 아미노산과 된장의 아미노산이 서로 보완하면서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왜 된장을 집집마다 담갔는지 이제 그 이유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콩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미나 잡곡에 콩을 섞으면 쌀의 아미노산과 콩의 아미노산이 서로 보완됩니다. 따로 드실 때보다 단백질의 완성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콩밥을 지어주셨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청국장도 있습니다. 청국장은 냄새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단백질 함량과 유익균 함량에서 가장 우수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청국장의 강한 냄새가 바로 발효가 잘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시판 청국장보다는 전통 방식으로 만든 것이 유익균이 더 풍부합니다. 냄새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끓일 때 파와 마늘을 넉넉히 넣으시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동태찌개나 북어국 같은 우리 전통국들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북어 100g에는 단백질이 76g이나 들어 있습니다. 물론 건조된 것이라 100g을 한 번에 드시지는 않겠지만 북어국 한 그릇으로도 상당한 단백질을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몸이 약해지셨을 때 북어국을 끓여드린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계란국, 미역국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미역국에 달걀을 넣으면 단백질과 함께 요오드, 칼슘을 동시에 드실 수 있습니다. 미역의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을 돕고 칼슘은 뼈와 근육 모두에 필요합니다.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 전통이 단순한 풍습이 아닙니다. 몸을 보하는 지혜가 담긴 것입니다. 우리 전통 식문화 속에는 현대 영양학이 수십 년간 연구해서 발견한 것들이 이미 녹아 있습니다. 비싸고 낯선 식품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음식들이 이미 최고의 근육식단이었습니다. 마트에 가실 때 특별한 것을 찾지 마십시오. 두부, 달걀, 된장, 청국장, 생선, 콩. 이 6가지만 챙기셔도 근육 건강의 재료는 충분합니다. 거기에 색깔 진한 채소 하나를 곁들이시면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까지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건강한 근육은 비싸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 밥상에 있던 것들로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보다 더 잘 아시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지금 근육 건강에 적용하십시오. 잠깐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단백질에 관해서 우리가 진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식품에 단백질이 많은지에 집중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식품끼리의 조합입니다. 두부만 드시는 것과 두부에 달걀을 함께 드시는 것.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답은 당연히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과 달걀의 동물성 단백질이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완해 줍니다. 이것을 단백질 상호 보완 현상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콩과 현미를 함께 드시면 둘 다 따로 드실 때보다 단백질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현미에는 콩이 부족한 아미노산이 있고 콩에는 현미가 부족한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콩밥을 먹어온 데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시금치나 당근 같은 색깔 진한 채소를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채소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 파프리카, 브로콜리, 토마토를 콩과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율이 높아져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단백질은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올바른 식품끼리 조합해서 드셔야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제 실제로 하루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시면 좋을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입니다. 두부 된장국 한 그릇에 달걀 2개를 함께 드십시오. 여기에 무가당 그릭 요거트 한 컵에 견과류 한 줌을 올려 드시면 단백질 30g 가까이 채워집니다. 점심 식사입니다. 현미 콩밥 한 그릇에 연어구이 한 토막,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를 곁들이십시오.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D, 오메가3, 채소의 영양소까지 한 번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입니다. 청국장찌개에 두부를 넉넉히 넣어 드십시오. 청국장은 콩을 발효시킨 것으로 단백질의 유익균까지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콩으로 만든 발효식품은 단백질과 장 건강을 동시에 챙겨줍니다. 이 세 끼를 따라 드시면 하루 단백질 권장량 60에서 72g을 무리 없이 채울 수 있습니다. 비용도 크게 들지 않습니다. 두부 한 모 3,000원, 달걀 2개 500원, 그릭 요거트 2,000원, 연어 한 토막 4,000원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약 1만 원 안팎으로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채울 수 있습니다. 비싼 보충제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중요한 만큼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 식사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몇 그램, 어떤 식품, 언제 먹어야 하는지를 매번 계산하다 보면 밥 먹는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핵심만 기억하십시오. 매끼 단백질 식품을 하나씩 챙기시면 됩니다. 아침에 달걀이나 두부, 점심에 생선이나 콩밥, 저녁에 된장찌개나 청국장, 이것만 지키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매일 15분, 집에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십시오. 이 2가지가 전부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근육을 지켜나갑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입니다. 비싼 단백질 보충제가 더 효과적이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식품의 단백질은 수백, 수천 가지 다른 영양소와 함께 들어옵니다. 이 영양소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흡수를 높입니다. 연어를 드시면 단백질뿐 아니라 오메가3, 비타민 D, 셀레늄을 함께 드시는 겁니다. 콩을 드시면 단백질과 함께 식이섬유, 철분,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옵니다. 이런 조합은 어떤 단일 보충제로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보충제는 대수술 후 회복 중이거나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서만 임시로 사용하시는 것이 적합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언제나 자연식품이 답입니다. 두 번째 착각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좋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권장량을 드시고 있는 분들이 단백질을 더 늘려봐야 근육이 더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더 많이 드실 때는 물도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하루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미지근한 물로 나누어 드십시오. 세 번째 착각입니다. 운동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에서 주 3일 이상, 1년 이상 근력 운동을 지속한 분들의 근감소증 위험이 20% 감소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운동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단,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의자 하나로 할 수 있는 운동으로도 충분합니다. 심혈관 질환, 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시작 전에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십시오. 오늘 드린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육이 빠지는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단백질 부족, 운동 부족,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마른 비만입니다. 이 세 가지 원인에 제대로 대응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첫째, 단백질은 세 끼에 나누어 드십시오. 한 끼 25에서 30g 이내로 드시면 됩니다. 둘째,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을 반반으로 드십시오. 두부, 콩, 된장은 쇠고기보다 단백질 품질이 높습니다. 셋째, 매일 10분에서 15분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십시오. 단백질 드신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넷째, 비타민 D를 함께 챙기십시오. 연어, 달걀 노른자, 표고버섯, 하루 20분, 햇볕이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두부 한 모를 더 올려보십시오. 내일 아침 식사 후 의자에서 10번 앉았다 일어나기를 해보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특별히 오늘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육은 쉬어야 회복됩니다. 운동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잠이 드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시간에 근육 회복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하루 7시간 이상의 수면이 근육 건강을 지키는데도 중요합니다.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에 따뜻한 두부 된장국을 드시고 실내를 약간 서늘하게 하신 뒤 주무시면 도움이 됩니다. 수면이 좋아지면 다음날 운동의 효율도 높아집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백질, 운동, 수면, 이 세 가지가 함께 돌아갈 때 우리 근육이 가장 잘 지켜집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내 몸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힘이 세지는 것이 아닙니다. 손주들 손잡고 공원을 걸을 수 있는 것,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혼자서도 당당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근육을 지켜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단백질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그분들도 아직 오늘 말씀드린 올바른 방법을 모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정보를 소중한 분들과 나누는 것이 우리 세대가 서로를 돌보는 방식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래오래 건강합시다. 손주들과 공원을 걷고 계단을 힘차게 오르고 밥상머리에서 웃으며 드실 수 있는 그 모습이 오래 이어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몇 달 뒤에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께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